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하고 직선의 관계를 볼게요. 사실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중요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방금 했었던 요런 것들이나 좀 의미가 있고요. 보통은 원끼리의 위치 관계보다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게 현재 메인 파트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축과 접하는 건데,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한 거여서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케이스를 나타내 본다면 일단은 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케이스는 어떻게 나올까요? 안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안 만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과 접하는 경우. 세 번째,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원방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직선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이거를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그냥 이거만 쓰면 돼요. 똑같죠? 중심 반지름 이용하는 거.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당연히 수선의 발까지 거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될 거야. 그렇죠? 요거랑 이제 반지름의 관계를 비교해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D가 R보다 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때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아요. 그렇죠? D는 R.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D가 R보다 작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말고 딴 것도 있냐? 뭐 딴 것도 있기는 해요. 어차피 이 직선을 대입해주면 이제 2차 방정식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다라고 해도 돼요. 왜 흰색으로 썼냐? 이거 쓰지 마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오히려 쓰는 게 더 시간 낭비 걸리고요. 사고력이 좁아집니다. 아예 그냥 그래프적으로 접근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한번 원과 직선 사이 거리의 핵심은 뭐냐? D 그냥 요거 하나요. 별이 100만 개. 수능 끝날 때까지 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있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다 끝나요. 진짜로. 고3 끝날 때까지. 얘 하나만 있으면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말고 얘도 뭐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뭐 판별식방. 안 해도 되지만. 그렇죠? 얘는 판별식이 양수. 안 해도 되지만.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왜 써놓냐? 일단은 교과서에는 다 써져 있어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판별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교과 과정에서 일단 일반적인 설명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불필요해서 그냥 얘기를 빼는 것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점은 뭐가 있을까요? 비슷하죠.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관련된 건데, 그렇죠. 뭐 똑같이 막 2점 거리 구한다. 그렇죠. 뭐 멀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야. 원 위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중 최단 거리. 그렇죠. 한마디로 원에 있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전부 수선의 발까지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엄청 종류가 많겠죠. 자, 똑같아요.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 거리는 똑같이 그냥 D 플러스 R로 나오겠고 최소 거리는 D 마이너스 R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얘는 뭐 그렇게 별로 크게 어렵진 않고 메인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접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접선의 방정식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자, 접선의 방정식 요거는 조금 이따가 들어갈 거예요. 아무튼 요거 그냥 무조건 나와요. 그냥 중간고사 무조건 나옵니다. 100%야 100%. 안 나올 수가 없네. 너무 중요한 파트. 그죠? 뭐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원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접방 그냥 헤비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원이 있어요. 직선이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뭔가 잘렸어요. 잘렸죠. 그래서 선으로 잘렸어요. 이렇게 잘린 얘가 뭐처럼 생겼어요? 요게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얘를 활골 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활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요거 중요해요. 요거 활이 있으면 그 활대가 있고 거기 줄 걸려 있잖아요. 줄. 그래서 한자어로 줄을 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줄 현자 써서 얘를 현이라고 불러요. 사람 이름인가? 현. 아무튼 현. 자, 근데 얘도 이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반드시 중심 지나가는 것처럼 두 점에서 만나죠. 걔 수직 2등분선이 반드시 중심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얘가 수직 2등분이라는 거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가 아까 D였죠. 반지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현 길이를 만약에 L이라고 부르면 2분의 L 값 자체가 피타고라스를 만들어내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요 길이가 2분의 L이라고 친다면 R제곱은 D제곱 플러스 2분의 L 통째로 제곱.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 길이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 길이를 알고 나면 또 뭘 할 수 있어요? 특수각인 경우에는 특수각도 또 이용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60도 이런 식으로 났다. 그러면은 이 부채꼴에 관련된 넓이, 그렇죠? 또 나올 수 있겠고, 거기에 이제 삼각형도 넓이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활골 넓이를 구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연장돼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원과 직선에 관련된 내용 전부예요. 그 중에서 그러면 원과 직선에 관련된 내용 전부 다 얘기했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몇 프로냐? 한 40% 얘기했어요. 한 40%. 왜냐면 얘가 60%예요. 얘가 60%. 자, 이거는 이제 제대로 분석 들어가려면 이제 양이 조금 많아집니다. 왜? 접점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에 관련된 걸로 분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좀 이따가 넘기냐? 일단 핵심은 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얘만 있으면 무조건 다 돼요. 얘만 있으면.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 조금 풀어볼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거. 저기 그 앞에 개념 2 쪽에 있는 2페이지 한번 좀 가볼게요. 2페이지 써놨어요. 여기저기 써놨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첫 번째 것만 했고 접선의 방정식은 아직 다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일단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관련된 구분 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11번부터 15번까지.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만 구하면 돼요. 걔가 반지름과 어떤 관계인지만 보면 됩니다.
그죠? 문제는 많이 간단해요. 그냥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구해서 반지름만 비교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아직 뭐 계산하고는 있는데 요거 그냥 후딱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11, 12만 할게요. 11, 12만. 어차피 13, 14, 15가 똑같아가지고.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되죠? 중심은 0,0, 반지름은 5짜리. 일반형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럼 얘가 0,0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제곱합 루트 빵빵 집어넣으니까 그냥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루트 5분의 4예요. 이게 지금 이게 5보다 크냐 작냐? 분자도 작은데 분모도 1보다 커요. 그죠? 얘가 더 작죠? 반지름이 더 크네요? 반지름이 더 크네. 9점에서 만나네. 실수. 괜찮아요? 그렇죠. 교점 2개 만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얘를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주면 제곱합 루트 1, 3 집어넣으면은 3. 그렇죠. 루트 2분의 3. 2보다 작네요. 그죠? 또 2점이야. 둘 다 틀렸어. 그죠? 교점 2개. 오케이. 오케이. 반지름보다 짧기 때문에 틀렸어? 이거네. 실수. 미안.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 이 제곱하면 2분의 9 이게 4지. 얘가 더 크네요. 실수. 그렇죠? 제곱해서 보면 편해요. 그죠? 어차피 대소 비교할 때 무리수인 경우에는.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괜찮아. 이래놓고 실수 안 한대. 벌써 2번 했어. 그죠? 오늘 3번 할 것 같더라고.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맨 첫 번째는 이제 교점 2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방금 한 것처럼 뭐 50번, 51번, 52번 요거까지는 뭐 그냥 53번까지 다 했던 문제니까 그냥 53번 하나만 직접 해봅시다. 그렇죠? 53번 하나만.
그죠? 뭐 그냥 단순하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쓰면 돼요. 판별식은 굳이 쓸 일이 아예 없어요. 수능 끝날 때까지. 뭔가 태화 막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죠? 태화. 그죠? 뭐 딱히 없죠. 지금 뭐 문제를 굳이 구분한다면 중심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짜리인 직선. 그쵸? 근데 두 점에서 만나려면 약간 좀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쵸? 뭐 이거를 이것저것 뭐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봤어요. 자, D 값이 반지름 1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반지름 1보다 작으면 된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제곱합 루트 분의 2랑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m 마이너스 1 빼기 5m 플러스 2의 절대값. 그렇죠? 여기 1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얘가 지금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의 절대값인데 1보다 작다. 어차피 이건 무조건 다 양수니까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6m 플러스 1 1보다 작죠? 넘긴 다음에 빼버리면 8m 제곱 빼기 6m. 그렇죠? 따라서 m은 0보다는 크지만 4분의 3보다는 작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현 길이를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두 점에서 만나니까 당연히 현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현 길이 구하는 거 아니면 뭐 끼인각 구하는 거 뭐 나중에 넓게 가서는 이제 현의 넓이를 활골의 넓이를 구하는 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저 54번 한 번만 해볼게요. 54번. 자, 원하고 직선이 나왔다.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원과 직선이 나오면은 뭐부터 해야 되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걔부터 들어가면 무조건 다 풀려요. 아무리 고난이도여도 원하고 직선 관계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부터 출발하면 안 풀리는 게 안 나옵니다. 숫자가 좀 지저분하지. 자, 답 나온 사람들은 다 맞았어요. 심심하면 다른 것 좀 잠깐 풀어보고 있을게요.
자, 천천히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결국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잘 쓰면 되겠네요. 그쵸? 자, 요 거리를 이용해주고, 수직이 등분이잖아요. 아, 현 길이 절반이 현재 4가 되겠네요. 그쵸? 반지름은 얼마? 6이죠. 그쵸? 그래서, 이 D값이 36에서 16 뺀 20. 그래서 20을 루트 씌우니까, 2 루트 5구나.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2 루트 5로 나오기만 하면 모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곱합 루트. 그쵸? 요거는, 루트 5분의 2, 3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4 빼기 3, K 플러스 절대값. 그쵸?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요게 지금 2 루트 5로 나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넘겨주면 절대값 K 플러스 1이 얼마? 5, 20. 그쵸? 따라서, K 플러스 1이 10인지 마이너스 10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K 값은 9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1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에서는 양수 K 값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냥 9만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3번.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접할 때도 한 번만 좀 봅시다. 접할 때. 자, 일단 그림이 있는 걸로 볼게요. 5, 8번만 하나 직접 풀어볼게요. 5, 8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자, 사실상 얘는 접하는 선이 두 개예요. 하나는 X축에 접하고요. 또 하나는 Y는 루트 3X에 접하죠. 그래서 X축과 접하니까 그쵸? 이게 원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이 원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교점이에요. 그쵸? 그게 접점도 교점 중에 하나죠. 이 둘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면 특별한 할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 중심에서
접점까지 아니면 교점까지는 연결시켜 보면은 좀 보이는 게 더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수직이네. 얘도 수직이네. 어? 1이잖아. B는 지금 그쵸? 이렇게 일단 바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거를 X축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바로 보이니까. 축과 접하는 경우는. 그쵸? 자, 그러면 얘만 지금 1인 걸 보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 이랑 A, B 요 둘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쵸? 그러면 루트 3제곱과 1제곱이니까 합하면은 2가 되겠고 절대값 루트 3a 빼기 1. 요게 지금 1로 나오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루트 3a 빼기 1의 절대값이 지금 2로 나오니까 루트 3a 빼기 1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a 값은 루트 3분의 3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차피 1사분면에서 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x값이 아니 a값이 양수인 경우가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루트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왜 나왔을까요? 그렇지. 눈치 빠르구나 다들. 어호호호호 뿅. 그렇죠. 반지름 더 큰데. 아무튼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는 경우로 반지름 일자리가 또 나올 수도 있지. 그죠? 약간 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중심좌표가 2사분면에 있으니까 문제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박계한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에 관련된 것도 잠깐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약간 좀 튀는 느낌의 문제기는 해요. 만약에 원이 있고요. 원박계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요. 자, 접점까지 거리 이거 얼마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중심좌표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연결해 봐야 돼요. 직각. 그렇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원래는 굳이 연결할 필요 없지만 주요 지점이기 때문에 연결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구나. 얘는 반지름. 얘는 원박계한 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접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저 상태에서 피타고라스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문제 직접 풀어볼게요. 61번 해볼게요. 61번. 화가 많이 나셨네. 그래. 궁금한 건 또 못 참지.
자, 아유, 너무 무난한 문제지? 오케이. 아유,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무난 인사를 드려야겠어. 아주. 자, 아무튼, 요게 지금 현재 반지름 얼마, 루트 5로 나오죠? 그죠? 뭐 중심 좌표 다 알고 있고, 뭐 마일 콤마 2에다가 그냥 1사 더해주니까 그냥 루트 5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2차 함수 완전 제곱식 하면서 많이 연습했으니까. 자, 얘는 x는 4차 2, y는 3차예요. 4대 3대 5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25에서 5 뺐으니까 20. 2루트 5구나. 그쵸? 그래서 그냥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걸로 좀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안 만나는 경우, 그렇죠? 만나지 않는 경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 비교죠. 64번 한 번만 해볼게요. 64번. 오늘 접방까지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앞에 다 끝날 것 같기는 합니다. 뚜루룽. 그 자연수 K 최소값이라서 그거 해야 돼요. 양수인 걸로. 그걸 구해야 돼요. 자,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기는 해요. 그쵸? 근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죠? 자연수 K의 최소값. 자, 1,0이에요. 거리가 반지름 1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x계수 y계수 제곱 루트 분의 1빵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k 절대값. 얘가 1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쵸? 자, 그러면 절대값 k 마이너스 1이 루트 2보다 크다. 제곱해도 상관은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뭐 루트 내부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k는 루트 k 플러스 1. k는 루트 2 플러스 1보다 크다. 또는 k는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이거 정리한다면 자, 그랬을 때 자연수 K의 최소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자연수 안 나오죠. 그죠? 1에서 루트 1을 뺐다. 1에서 1. 얼마 뺐으니까 마이너스 0. 얼마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고 루트 2가 1. 얼마. 그래서 얘는 2. 얼마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연수 K는 3부터 나온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알 수 있느냐? 어차피 루트 2는 루트 1보다는 크지만 루트 4보다는 작죠. 1? 2. 그러니까 뭐 1. 얼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루트 40에 뭐 이런 것들도 그냥 6. 얼마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3루트 5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제곱해보면 되니까 9, 45. 그쵸? 그래서 얘는 루트 36보다는 크지만 루트 49보다는 작으니까 6점 얼마네요. 그쵸? 그래서 6점 얼마. 자, 그러면 요거는 3번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거 최대 최소 거리 관련된 거 안 만나는 경우는 문제 나올 게 최대 최소 거리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너무 쉬우면 심심하니까 저기 68번을 한 번만 해볼게요. 68번. 미안해. 조금 어려워요. 조금. 근데 레벨 2 중에선 제일 어려운 거. 쩌리들 중에 짱. 쩌리짱. 그죠? 어차피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닮음이잖아요. 닮음 B만 구하면 됩니다. 굳이 삼각형 넓이를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자, 힌트를 하나를 좀 가볼게요. 자, 결국에는 이 원위에 있는 점에서 거리만 알면 되죠. 왜? 아니,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있는 두 점 가지고 정삼각형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상 이 길이 하나만 알면은 1대 루트 3대 2라서 한 면 길이가 다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먼 위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제일 짧은 애가 넓이 제일 작고 가장 긴 애가 넓이가 크겠죠. 그리고 어차피 길이 B 제곱이 넓이 B이기 때문에 길이만 찾으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최단거리 최대거리는 다시 한번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쵸? 자, 요걸 기준으로 반지름 한 번을 더했냐 뺐냐, 요걸로 최단거리 최소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삼각형은, 가장 작은 삼각형은 요만하겠고요. 가장 큰 삼각형은 이따만 하겠네요. 어차피 닮음이라서 길이 비만 구해도 됩니다. 오케이. 2분 있다가 마무리할게요. 자, 된 친구들은 다른 거 잠깐 풀어볼게요. 힌트 쭉 줄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점에서부터 잘린 삼각형이 정삼각형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현 길이가 반지름이랑 2배 되면 되는 거지. 현 길이 절반이랑 반지름.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좀 구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D1을 한번 구해봅시다. D1? D1이라고 해야 되나? 몰라! 일단 뭐 D부터 구해볼게요. 자, D는 X계수, Y계수, 제곱합 루트. 그쵸?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빵빵 집어넣으니까 2루트 2네요. 그죠? 얘가 2루트 2네. 반지름이 루트 2네. 그쵸? 2루트 2인데. 한마디로 이 거리는, 그쵸, 거리는 루트 2보다 커나 돼요. 그쵸? 최대 어디까지 가요? 2루트 2에다가 루트 2 한 번 더 더했으니까 3루트 2까지 되겠죠? 그러면 거리 B가 1대3. 그렇죠? 삼각형 길이 B라고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넓이 B는 1대9. 그렇죠? 그래서 답이 그냥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어차피 정삼각형 두 개는 닮음이에요. 그렇죠? 높이의 비율만 봐도 어차피 닮은 B, 길이 B가 나오니까 제곱으로 넓이 B를 들어가 줍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이 끝났어요. 자,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좀 어려워져요. 많이 할 수는 없는데. 많이 하긴 좀 힘든데. 71번으로 가볼게요. 71번. 69, 70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풀어봐봐요.
자, 현의 넓이 S1, S2. 아니, 네네네. 활골 두 개 넓이 S1, S2가 있어요. 그 활골 넓이가 똑같다라고 해서 넓이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쵸? 동일한 원안에서 활골 넓이가 같은 경우는 합동밖에는 없어요. 합동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죠? 원과 직선의 일치관계 중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보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y축까지 거리랑 kx까지 거리가 그냥 같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쵸? 자, 중간에 계산 미스만 좀 안 나면은 답 나오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답 나온 사람들은 다 맞았어요. 이 문제 꽤 어려운 문제인데 되게 잘 풀었어요. 잘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좀 마무리해 볼게요. 자, 중심 좌표가 2,4예요. 그쵸? 반지름 3? 반지름 3은 알면 좋기는 한데 뭐 굳이 필요는 없죠. 그쵸? 그냥 이 거리만 2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kx 빼기 y는 빵 얘랑 2,4로 만들어지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그렇죠? 2k-4의 절대값 여기 2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식이 생각보다 간단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양면을 제곱한다 그러면은 이거 2 약분할게. 그러면 k-2. 절대값이 있는데 약분돼? 돼요. 2는 어차피 개수로 빼도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제곱하면은 k제곱 플러스 1분의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요게 지금 빵빵빵빵 나오면 안 되지. 1 나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넘겨서 빼주면은 4k는 3, k는 4분의 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접할 때 관련된 것도 이건 혼자 못 풀 것 같아서 73번. 얘는 혼자 풀기 좀 힘들 것 같아서 73번으로 갑니다.
자, 이게 조금 난감한 게 뭐냐면은, 딴 거는 괜찮은데, 지금 이게 문제야. 이게 지금 뭔 소리냐,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차라리 XY가 아니고 AB로 나타나져 있었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XY로 나타나져 있어서 조금 헷갈려요. 자, 얘가 X, Y예요. 자, 분수꼴이에요. 분수꼴이에요. X좌표랑 Y좌표에 관련된 분수꼴입니다. 자, 분수는 유리수. 유리수는 있을 유자에 비울 리자. 비율수. 분모와 분자 간의 분비율이에요. 그쵸? 근데 얘가 X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얘가 Y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기울기예요. 그쵸? 이걸 보고 기울기를 생각할 수 있나? 요거의 기울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봅시다. 오, 근데 지금 담당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수식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죠? 제대로 들어갔네요. 그죠? 같은 말인 건 이해되지? 네, 사실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은, 뜻이 결국 이 식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반드시 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같은 말이에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자,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말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얘가 두 점 사이 기울기구나. 그죠? 얘가 두 점 사이 기울기구나.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지? 여기 있죠. 그렇죠. 자, 한마디로 얘가 얘기하는, 이게 왜 기울기야? 요거라서 그래요. 그렇죠? 요거라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 앞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 많아요. 미적분 1에서는 이거를 생각 못하면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접근한 사람도 있어요. x 플러스 2분의 y 플러스 1을 갖다가 몰라. 어차피 이거 최대치수라 그랬으니까 이걸 그냥 k로 치환해보자. 통째로 k로 보자. 그럼 y 플러스 1은 k 곱하기 x 플러스 2잖아. 직선의 방정식이네. 그럼 중심점에서부터 거리가 1 이하면은 되겠네. 라고 해서 푼 사람도 있어요. 이걸 풀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얘는 순수하게 수식적으로 접근해도 들어가서 해석을 마친 거라면 지금 얘는 그냥 그래프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얘는. 그죠? 그러니까 접근 방식에 좀 반대로 들어가기는 했지. 오케이. 자, 조금만 더 풀어봐봐요. 1분만. 결론은 약간 좀 요 느낌이에요. 어차피 x, y는 2위 어디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점이죠.
만약에 요점이면은 요 기울기. 요점이면 요 기울기. 그죠?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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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기울기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오냐? 그쵸? 기울기가 제일 낮을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접할 때. 요점인 경우가 얘와의 기울기가 가장 낮은 상태가 되겠고요. 기울기가 가장 높은 지점은 요 상태. 그렇죠? 요게 x, y가 여기 있을 때가 기울기가 가장 크게 되겠네요. 오케이.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뭔 소린지 헷갈리면은 설명 좀 해줄게. 될까요? 그치. 너무 쉽지. 이게 잘 됐을까? 그치. 아까 전에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만 쓰면 돼요? 이 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요.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 모르지만 마일, 마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랜덤으로 뽑아주고 기울기는 뭐 m 같은 거 적어도 되지 뭐. 어차피 기울기가 최대 최소로 보여달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치. 그래놓고 점과 직선 사이거리가 1 나오는 지점들이지. 반지름과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모르죠? m x 플러스 2 빼기 1. 기울기 모르니까. 그게 아까 전에 여기서 k 잡은 거랑 똑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일로 나와주면 되는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mx 빼기 y 2m 마이너스 1은 빵. 그렇죠? 이거랑 중심 좌표가 1,1이에요. 그렇죠? 1,1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x계수 y계수 제곱합 루트 분의 1 집어넣어주면 얘는 3m-2의 절대값이 되겠고, 자, 그게 반지름과 똑같은 상태면 되겠죠? 그러면 n값 두 개가 다 나오는데 그게 어차피 최대 최소인 지점이니까. 그렇죠? 만나게 만든다 그러면 이거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제곱 들어가서 우변 넘길게요. 그럼 9m 제곱 빼기 12m 플러스 4. 는 m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좌변 다 넘기면은 8m 제곱 빼기 11m 플러스 3은 빵. 그래서 8, 1, 3, 1이죠. 8, 1, 3, 1. 마마. 그쵸? 그래서 8분의 3과 아닌 것 같은데? 그냥 8분의 12. 세 번째 실수. 결국 해낸 거에 말았어. 오케이. 미안. 자, 4, 2,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갈게요, 그냥. 그죠? 어차피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도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2분의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쉽지만 숙제는 방금 한 것까지만 일단 좀 정리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있으면 남아서 조금만 더 질문하기로 하고요. 어우, 야, 이 시간이 벌써 늦어버렸네.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만 수업하고 일요일은 쉬어요. 다음 주는 토요일만 합니다. 토요일만. 추석이 껴있어가지고.
아이고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 이야.